물과 소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체내의 수분 부족에 따른 뇌 손상, 머리의 손상, 체내의 수분이 부족하면은 뇌의 손상이 오겠다라는 거죠. 신경계통의 질병은 참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거죠. 류게릭, 뇌졸중, 반신불수, 상반신이나 하반신의 한쪽 마비, 실어증, 자폐증, 주의력 결핍, 간질 등은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하는 병이다. 이런 질병들은 사고나 부상에 의한 질병이 아니라 서서히 굳어지게 하는 퇴행성 증상이다. 이들 증상이나 질병이 쉽게 예방되고 치유될 수 있는지는 신경계 내에서 물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뇌가 최적의 수화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뇌 질환을 예방하는 것에도 또 다른 장점이 있는 것은 바로 물이 뇌의 정보 처리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점이다. 보통 사람들의 뇌의 무게는 1.48kg 정도이다. 뇌가 85%의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가 있다. 그러나 뇌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뼈나 연골이 아닌 조직의 세포는 약 75% 정도의 물을 가지고 있다. 뇌는 수분의 소실에 극도로 민감하다. 단 1%의 수분 소실에도 견디지 못한다. 85%가 아닌 84% 정도의 수분을 함유한 채 오랫동안 탈수 상태에 있게 될 경우에 뇌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뇌 속의 신경세포는 재생이 되지 않는 일회성의 생명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체내에 들은 세포들과는 달리 그들은 자식세포를 생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뇌세포에 미치는 탈수의 영향이 신경세포에 손상을 입힐 정도가 되면 영구적인 상처가 남게 된다. 그래서 뇌는 물을 포함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확실히 얻기 위해서 전체 체중의 약 2%에 해당하는 무게에 비해서 약 20%의 순환을 할당받는다. 더구나 혈액이나 혈청과는 다른 특별한 액체가 언제나 뇌를 적시고 있다. 이 혈액을 뇌적수액이라고 부른다. 뇌의 모세의 혈관은 이렇듯이 고도로 특화된 정밀한 액체 성분을 만들어낸다. 이들 모세의 혈관의 대부분은 뇌의 커다란 방 내부에 들어있다. 뇌적수액은 염분 성분이 비교적 많은 데 비해서 칼륨은 적게 함유되어 있다. 뇌를 담고 있는 이 액체는 두개골의 타격이 가해질 경우에 물리적인 충격을 흡수하는 보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머리를 재빨리 돌리거나 움직여야 할 경우에는 뇌를 둘러싼 이 액체가 뇌의 흔들림을 방지하기도 한다. 뇌의 모세의 혈관은 뇌세포가 끊임없이 일하는 가운데 배출해내는 독성 폐기물을 거르고 내보내는 일도 한다. 뇌세포는 24시간 내내 일을 쉬지 않는다. 몸은 잠들어도 뇌는 잠들지 않는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현금이 부족하면 그 사업은 당연히 잘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경제가 불경기인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은 돈을 쓰지 않으면 모든 분야의 사업이 크건 작건 간에 어느 정도의 고통을 받게 된다. 가정경제도 마찬가지다. 수입이 줄어들면 외식을 자제하게 되고 당연히 소비도 줄어들며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짜증이 늘어나며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비자의 소비가 줄어들면 각종 식품업체는 물론이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체는 겨우 살아남기에 급급하게 된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각종 산업이 부도위기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경험한 IMF가 바로 그런 맥락이며 그 후유증이 얼마나 컸는지는 우리 모두가 더 잘 안다. 내가 물 분배의 우선권을 갖는 또 하나의 이유는 뇌 세포가 죽게 되면 어떤 세포도 그들을 대신하지 못한다. 탄생에서 죽음까지 동일한 세포가 몸의 일상적인 기능을 조절하는 일을 점점 더 많이 관장하게 되는 것이다. 뇌 세포가 죽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병이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병 같은 질병이다. 뇌세포는 일단 죽으면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뇌세포를 죽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체내의 수분을 충분히 유지시켜 주는 것이다. 뇌혈관 장벽. 뇌는 혈액의 구성 성분에 기복이 있을 경우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다른 부분의 모세의 혈관과는 달리 뇌 모세의 혈관은 혈관의 자유로운 확산을 만들어진 벽에 있어서 어떠한 침투도 받지 않는다.
너의 모세 혈관의 벽은 완벽하게 봉쇄되어 있다. 너의 혈액순환에 필요한 모든 것은 모세 혈관 내벽의 세포를 통해서 고도로 특화된 특별 메커니즘에 의해서 운송되어야 한다. 너의 모세 혈관은 내가 들어있는 공간 내로의 물질의 반응을 조절하는 여과 장치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는 혈액 구성 성분의 갑작스러운 변화로부터 언제나 보호받게 된다. 너의 모세 혈관계는 안정장치 없이 내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자 천연 장벽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런 장치를 일컬어서 뇌혈관 장벽이라고 한다. 체내의 수분 부족에 따른 탈수는 뇌혈관 장벽의 파괴를 야기할 수 있다. 뇌혈관 장벽의 보호 방패를 손상하는 파괴는 어떤 것이든지 대다수 중추신경계 질환을 일으키는 주 요인이 된다. 이 장벽이 손상되면 아주 극미한 출혈에 의한 고형 폐기물이 다발경화증이나 파킨슨병, 알츠하이머와 같은 대다수 신경학적인 장애로 변하게 된다. 편두통도 같은 맥락이다. 대장염 통증이다. 대장염으로 인한 통증은 변비와 유사하다. 특히 대장염으로 인한 통증은 왼쪽 하복부에서 느껴지는 일일 수분 섭취량의 증가에 반응을 보이곤 한다. 이 공정은 몸이 탈수 상태에 있을 때 더욱더 도움이 되는데 장을 통해서 음식물이 소화되고 통과될 때 장의 연동소축을 제어하는 것은 중추이다. 윤활제가 되는 물. 탈수 상태에서는 대장의 정상적인 연동운동이 감소되어서 따라서 고체 성분에서 수분을 짜내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수축이 필요하게 된다. 바로 이 과정에서 통증이 유발되는 것이다. 물. 류마티즘 관절염은 요통과 그 외의 류마티즘 관절염은 그 구분이 다소 모호하다. 이 두 가지 증세에서 생기는 통증의 메커니즘은 같은 것으로 체내에서 동일한 생리적인 현상을 나타낸다. 손과 다리의 관절 혹은 요추의 관절에 만성적인 통증이 있는 경우에 통증이 되풀이된다는 것은 통증 부위에 수분이 결핍되어 있다는 신호이다. 통증이 일어나는 것은 국부적으로 축적된 산이나 독성 물질을 씻어버릴 만한 물이 충분히 순환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국부적인 관절 통증은 긴박한 인체 갈증 신호에 속한다. 요통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근육 경련으로서 요통의 80%가 이로 인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척추의 힘줄과 인대를 잡아당기는 디스크 퇴행이다. 요통을 일으키는 두 가지 여건은 똑같이 만성 체내 수분 부족에서 시작이 된다. 모든 관절의 표층은 연골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절 내 뼈의 구조를 덮고 서로 분리해 준다. 탈수된 관절 내의 끊임없는 마모성 마찰로 인해서 연골세포는 빠른 속도로 죽는다. 이들 죽은 세포는 대체되어야 하는데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연골이 손상을 입게 되면 연골 부위의 간질세포는 긴급 보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 윤활유. 이러한 조치는 죽은 세포의 조직을 대체하기 위해 연골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키기에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 조각들은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담당인 백혈구가 섭취하여 재순환시킨다. 그리고 손상된 부위에 보다 많은 혈액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관절 피막이 부어오르거나 늘어나게 된다. 그 결과 뻣뻣함을 느끼게 되고 마침내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된다. 류마티즈 관절염이 그래서 탈수된 관절 내의 끊임없는 마모성 마찰로 인해서 연골세포는 빨리 죽어나간다라는 거죠. 자, 요통은 앞에서 설명했지만은 요통에는 통증을 야기하는 근육 경련과 척추의 힘줄과 인대를 잡아당기는 디스크 퇴행으로 인한 통증이다. 척추에는 23개의 디스크와 24개의 척추골이 있어서 몸무게를 지탱한다. 디스크는 각 척추 골들의 편병한 아래 위의 표면을 덮고 있는 연골판 사이에 놓여 있다. 정말판 연골은 각각의 척추골 일부로서 체중을 지탱하는 편병한 표면에 붙어 있다. 각 척추골이
움직이는 동안에 디스크는 아래 위 표면의 종말판 연구 사이에서 극미하게 미끄러지는 듯이 움직인다. 디스크의 중심핵은 물을 흡수하고 수용하는 수압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에 의해서 상체 무게의 75%가 지탱된다. 체내의 수분 부족으로 인한 탈수 상태의 몸을 움직이거나 굽히고 있는 동안에 체중의 압력으로 디스크의 수분 함량은 계속 눌러 짜게 될 경우에 소실된 물이 모두 보충되지 않는다. 탈수되어 핵이 오그라든 디스크는 서서히 체중을 지탱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디스크는 고정장치로서의 특성을 잃게 되고 그에 따라 척추 관절이 헐거워지게 된다. 반면에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어서 팽팽한 상태의 디스크는 그 자체가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수분을 짜내게 되며 그런 다음에 진공의 힘을 통해서 다시 수분을 흡수하여 권리의 충격 완충제로서의 기능을 확장한다. 탈수 상태의 디스크는 뒤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국부신경을 억누를 수가 있다. 이것이 신경 탈수 속에서 뇌졸중은 이른바 중풍이라고 불리는 한국인에 있어서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다. 뇌졸중은 체내의 만성 수분으로 인해서 고혈압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혈관에 상당한 압력이 걸리게 된다. 특히 뇌로 공급되는 뇌동맥이 고혈압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혈관이 터져 제대로 혈관이 공급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다. 뇌가 계속되는 체내의 만성 수분 부족으로 인한 탈수가 지속되면 그동안에 아슬아슬하게 처리해오던 물 공급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된다. 이때에 뇌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주요 활동 영역에서 조업 중단이다. 인체의 주요 활동 영역에서 조업 중단은 곧 혈액순환에 장애를 가져오게 되며 뇌동맥이 응고되거나 터지거나 되면서 뇌졸중이 오게 된다. 그러나 1시간 이내에 물을 충분히 마시면 뇌 일부의 뇌동맥 파열이나 응고로 인한 산소 공급과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더라도 물을 마시거나 링거액을 투여하게 되면 고사하는 부위가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며 물이 그것을 되살릴 수가 있다. 이것이 물의 힘이다.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뇌졸중 증세가 오면 즉시 물을 마시게 해야 하며 병원에 옮기는 도중이라도 계속해서 물을 마시면 설령 주요 뇌동맥 가운데 응고가 생겼을지라도 물이 체내에 유입되면 물은 주변의 모세 혈관을 열리게 만들고 이미 응고가 생긴 부위 이상으로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된다. 뇌졸중의 증상은 혈관 파열이 아니라 혈관의 경련으로 인한 것으로 올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물이 동맥의 수축을 완화시켜 준다. 통풍은 몸에 요산이 쌓이기 시작하고 이 물질이 관절통을 유발하면서 몸의 일부 관절에 나타나게 될 때 이러한 증세를 통풍이라고 한다. 단백질이 불완전한 데서로 인해서 생기는 요산은 만성의 체내 수분 부족에 의한 탈수 합병증과 관련이 있다. 소변이 계속 맑은 무색 정도로 될 수 있도록 물의 섭취를 늘려 주어야 하며 그래야만 통풍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신장결석. 체내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탈수가 진행되면 소변이 농축되게 된다. 인체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수분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체내에 수분 부족이 오게 되면 인체는 방출되는 수분의 양을 줄이기에 급급해진다.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소변량을 최대한 줄이게 된다. 소변량을 줄이기도 하지만 소변 자체가 농축된 소변을 보게 된다. 소변량이 줄게 되면 소변을 시원하게 배설하기가 어려워져서 자연스럽게 소변 줄기가 가늘고 힘이 없어지게 된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소변량이 많아져서 소변 줄기가 강해지고 세게 된다.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량이 많아지면서 소변 색깔이 맑고 깨끗하지만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고 체내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소변은 걸쭉하고 진하게 된다. 소변이 지속적으로 농축되어서 배설을 하게 되면 요산이 형성되고 신장 조직에 칼슘이 비축되게 된다. 일단 이러한 기본적인 결정이 형성되고 나면 계속 그 결정에 지속적으로 더해지게 되어 더욱 큰 조각들로 발전되어서 마침내 폐색을 야기할 정도로 커지게 된다. 이것이 신장결석이다. 몸속에 돌 하루 물 3리터 마시면 쏙 해놨네요. 하루 3리터의 물을 마시라. 요로 결석에서
피부와 탈수. 피부는 체온을 식히거나 조절하기 위해서 땀을 배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체내의 수분 부족으로 인한 탈수가 있게 되면 피부의 수분 보유량은 수분이 소실되는 것과 같은 속도로 수분이 보충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탈수는 피부를 건조하고 윤기 없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우선 피부가 촉촉함을 잃고 건조해져서 시들고 수분이 빠져나가버린 건과일처럼 메마르게 된다. 피부. 얼굴은 바람과 태양광선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피부 표면의 수분 소실을 부채질한다. 노화. 남자들에게는 여성보다 또 다른 이점이 있는데 얼굴의 수염이 자라는 데 필요한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얼굴 피부에 보다 많은 순환이 이루어져서 수분을 피부 근처로 여성보다 더 많이 배달되어진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수가 지속될 경우에는 남성의 얼굴 피부 역시 거칠고 주름지게 된다. 골다공증은 보통 60대에 들어서 자각하게 된다. 그렇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이른 나이인 30대나 40대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골다공증이 여성에게만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날 뿐이지 남성에게 없는 질환은 아니다. 나이가 들면 뼈의 질량이 감소하고 뼈의 밀도와 부피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골다공증에 대한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단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노화로 인한 인체의 호르몬 부족으로 인한 현상으로만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실제의 견해로는 골다공증은 바로 체내의 수분 부족에 따른 현상이라고 본다. 만성 탈수로 우리 몸은 뼈를 구성하는 데는 칼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분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질병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그 증상이 밖으로 드러나는 시점과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작하는 질병 초기 단계 시점 차이에는 상당한 시간차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나타나기 위해서는 10년 내지 30년이라는 시간차가 있을 수도 있다. 30년 골다공증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갈증 감각이 무뎌지게 된다. 이러한 갈증 감각의 소실은 30대부터 아주 서서히 진행되는 반면에 골다공증이 나타나는 것은 그로부터 훨씬 뒤인 40대 이후이다. 운동은 뼈 자체는 물론 뼈 관절 및 근육과의 연결까지 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순환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운동은 모세혈관을 더욱 확장시키고 그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며 보다 큰 혈액 저장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몸에 물과 원재료가 더 필요할 때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해준다. 바로 이러한 이점들 때문에 평소 운동을 충분히 하는 사람들은 힘든 일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별다른 영향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길은 바로 물을 충분히 마셔서 인체가 완전히 수화되도록 해야 한다. 척추 디스크. 디스크란 척추뼈와 척추 사이에 놓여있는 부드러운 연골이 디스크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런 디스크처럼 생긴 뼈를 추간판이라고 부르는데 이 뼈가 옆으로 빠져나오면서 양옆으로 지나는 중추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 통증이 다리에서 발까지 미치는 병이다. 병원에 가면 디스크가 옆으로 빠져나왔다고 해서 그것만 잘라버리면 통증이 없어진다고 하면서 수술을 권한다. 물론 수술하면 통증은 없어지지만 근본 원인은 치료되지 못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후유증인 퇴행성 척추병이 생기게 된다. 디스크의 근본적인 원인은 체내의 만성 수분 부족으로 인한 탈수가 진행되면서 척추 속의 골수에 필요한 수분이 모자라고 뼈의 주 성분인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디스크가 옆으로 빠져나오게 되므로 반드시 물을 마시고 칼슘 보충에 신경을 써야 한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충분히 무릎을 턱 밑까지 올렸다가 내렸다를 반복하는 운동을 계속하면 누워서 디스크를 제자리에 유지시켜주는 골수가 회복되고 디스크도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물을 마실 때는 누차 강조하지만은 지금과 같은 질이 좋은 소금을 타서 마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칼슘 보충할 뿐만 아니라 누워서 운동을 하자 이 말이네요. 여드름은 대개 젊은 청소년기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젊은 시절에
체내의 순환을 빨리 이루어지게 하는데 반해서 노폐물의 배출이 원활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